자, 여기 4점의 작품이 있는데요. 외금강 옥류천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이 장소도 소정 변관식이 즐겨 그린 장소인데, 자, 이 4작품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소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또 소정의 그 양식적인 특질을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이 4작품 중에서 조금 필치가 다른, 왠지 이거는 소정 변관식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하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이 1번이고요. 2번, 3번, 4번. 왼쪽 상단부터 1, 2, 3, 4. 자, 번호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잘 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번 중에서 한 작품을 한번 골라보세요. 뭐 사지선다니까요. 우리 사지선다 익숙하잖아요. 그죠?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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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2번이고요. 쪽지시험 앤디언님 2번, 2번, 2번. 압도적으로 2번이 맞네요. 네. 2번. 자, 2번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 그렇죠.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이 습기가 느껴지죠. 습기. 변관식 회화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이상범 회화에서 느껴지는 대기감, 습기가 좀 느껴진다는 점. 언뜻 보기에는 이제 그렇죠. 돌의 거친 느낌, 요 느낌이 좀 약화되면서 분위기 중심으로 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몇 번이 정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치신 분들은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인데, 과연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가? 수표님은 부드럽다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건 그 쌈꾼의 그 치열함, 투박함 그 느낌이 없죠. 부드럽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1963년도 12회 국전도록에 조순자라는 작가의 입선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이거든요. 네, 조순자의 국전 입선작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1999년도에 소정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큐레이팅을 맡아서 준비를 했었죠. 그 무렵에 이제 요 자료를 보게 됐고, 요 사실을 저는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작품을 전시회에서 제외시켰죠. 근데 63년도에 국전 도록에 나온 조순자의 국선 입선작이 1977년도 개간미술 보모에 소개가 됩니다. 변관식의 작품으로. 여기 보면은 변관식의 사진이 나와 있고 작가 이름이 변관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까지 써놨어요. 22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조순자의 국전 입선작이 소정 변관식의 작품으로 둔갑을 했을까요? 이 작품이 대중한테 처음 공개된 것이 1985년입니다. 그 당시에 현대화랑하고 이 동산방 화랑, 이 두 화랑에서 대대적으로 청정과 소정 2인전을 열게 됐어요. 그 전시 도록에 유홍준 미술사학자가 도록에 이 작품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이 작품은 소정의 옥류천 그림 중 가장 큰 대폭일 뿐만 아니라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아 손색 없는 명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진묵, 뭐 그렇게 쌓았다는 거죠. 진묵으로 그은 윤곽선들이 바위의 결과 강도를 함께 나타내고 먹과 갈색채를 더하여
골격을 또렷이 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면 전체에는 짙은 묵향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안개의 표현은 흰 여백으로 대신하고 안반 위의 물살도 선묘로 처리하여 이 흰 여백들의 선결한 공기를 느끼게 해준다 라면서 이 작품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8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한국근대회화 100년 전이라는 전시회에 이 작품을 출품을 하면서 도록 표지에 실게 됩니다. 이 전시회는 유용준 교수가 그 당시에 큐레이팅을 했고 이 작품을 가장 대표작으로 선정을 해서 도록 표지에 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유용준 교수가 호암미술관에서 열렸던 산수화 사제가전, 그때 산수화 사제가전이 청전 소정하고 심산 노수연이 있었고 의제 허병년 이렇게 4명을 4대가로 꼽아서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 도록에 이렇게 다시 썼어요. 변관식의 금강산 그림은 다양한 소재로 확대되어 1960년 내금강 진주담, 내금강 구령폭 그리고 1963년에 외금강 옥류천으로 이어지면서 절정을 보게 된다. 사실상 이 작품들은 변관식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작가적 기량이 가장 원숙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작된 것이다. 특히 외금강 옥류천에 이르면 먹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유연한 풀림까지 느끼게 하는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가장 그 대표작으로 외금강 옥류천을 지금 꼽고 있는 거죠. 변관식에. 그리고 1990년 한국 근대회화 선집 변관식 화집에 금성출판사에서 나왔죠. 여기에 또 유용준 교수가 글을 쓰면서 1985년 청정과 소정전에 처음 공개되어 변관식의 대표적인 작품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명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본인이 이제 그때도 그렇게 명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후 87년 중앙박물관 한국화 100년 전에 그의 대표작으로 출품된 바도 있다. 그동안 변관식의 금강산 그림 중 명품으로 손꼽힌 59년작 외금강 삼산함 추색과 비교해 보면 삼산함은 먹이의 쓰임새에 강한 힘이 앞서고 이 옥류천은 그 먹이 유연히 풀려가는 완숙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예술의 절정기였던 60년 전후의 작품들 중에서 삼산함은 초기 형식의 긴장의 힘이, 옥류천은 완숙미와 여유가 미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옥류천의 그 부드러움이 완숙미와 여유의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정 변관식전 기간 중에 이용준 교수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뭐 본인이 그동안 이 작품을 대표작으로 그렇게 생각하셔 왔기 때문에 이제 국전 조순자의 입선작이라는 걸 이제 몰랐었죠. 본인은 모르셨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이미 이제 그 많은 책에 소정 변관식의 뭐 최고 대표작으로 또 중앙박물관 전시의 도록 표지에까지 이게 실렸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수습을 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하시면서 나는 그동안 변관식의 핀을 잘못 잡았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핀을 잘못 잡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작가를 연구할 때
그 작가의 그 정점을 잡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최고 대표작을 꼽아야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중요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정점의 작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작가 연구에 있어서. 그걸 이제 이분은 이제 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또 이제 그 금강산에 갔다 오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특강을 부탁드렸어요. 호화마투울에서 특강을 한번 하시라. 금강산도 갔다 오셨으니까 특강을 한번 하시면서 이 작품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이분이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소정 변관식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회를 드린 건데, 이분이 이제 호화마투울에 강연의 날 오셔가지고 강연을 하시면서 이 작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몇 분 동안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저 작품이 제자의 국전 입선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알고 보니 소정이 대신 그려준 작품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강연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오게 되었다. 소정 작품 중에는 톤을 우려내는 맛으로 깔아주면은 좋은 작품이 되는데 왜 그런 그림이 없는가 했더니 이 그림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저 작품을 대표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정의 그림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그러한 작품이다. 남의 것을 대신해 주려니 전과 다른 임전태세에서 자기답지 않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특출한 작품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음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 저 말에서 중요한 어떤 그 비평적인 그 관점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저의 관점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저는 그 작가의 어떤 개성, 재빛깔이 들어간 작품이 그것이 자기 양식이고 좋은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관점일 수 있죠. 비평가의 관점이죠. 그런 관점으로 작품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홍준 교수의 관점은 소정의 그림은 조금만 참으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이 이러한 작품이다. 이 얘기는 유홍준 교수의 비평적 관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이분은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작가의 어떤 개성보다도 도형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작품을 지금 좋은 작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아까 그런 조순자의 국전 입선작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냥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사실 상당히 많은 일반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작품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이발소 그림이라든지 걸작들을 보고 그린 작품들 그런 것도 그럼 조형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작품도 걸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위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것을 모방해서 분위기만 살짝 바꾸어서 그린 것도 그림 자체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작품도 좋은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술이 추구하는 바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테크닉일까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떤 게 좋은 작품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그런 비평적인 관점을 세운 거예요. 좋은 작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고유한 개성이 들어간 작품이 걸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뭐 관점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아무튼 이 지점에서 이용준 교수와 저는 비평적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저의 관점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용준 교수는 이러한 관점으로 조순자의 국전 입선작을 변건식의 최고의 대표작으로 봤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술사학자인 그 이태호 교수, 이 두 분이 가깝기도 한데, 이분이 1999년 회고전이 있던 그 해 여름에 일민미술관에서 몽유금강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어요. 금강산 그림들을 전부 모은 그 전시회를 열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사실 그 이태우 교수도 포함 갤러리 전시회 때 제가 만났었죠. 오셨길래 제가 인사드렸고, 그분은 오시자마자 저한테 왜 외금강 목류천도가 빠졌냐, 그 작품이 빠져서 이 전시가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소정 변건식 작품이 아니라 조순자의 국전 입선작이라서 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몇 달 뒤에 이 작품을 몽유금강 전시회에 출품을 하고 동아일보에 대대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동아일보 거의 전면에 걸쳐가지고 저 작품을 실어놓고요. 이 작품 설명을 쭉 하면서 제가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변관식은 한국화를 전공하는 조순자의 부친과 절친한 사이였고 그 집에 자주 내왕했다. 당시 조순자는 인물화를 하고 싶어서 변관식 또래의 다른 작가에게서 배우고 있던 중이었다. 변관식이 이를 알고 버럭 화를 냈고 붓을 들어 단숨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온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 작품을 그린 조순자 씨가 누군가를 찾아봤죠. 그리고 아트인 컬처 대표였던 그 이주일 씨라고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한테 제가 글을 한번 써야겠다. 이용준 교수가 그 펌 아트홀 강연회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로서는 좀 당황스럽고, 저는 뭐 그분이 그냥 자기 실수를 좀 인정하고 그런 걸 발표해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더 명품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태호 교수께서 출품을 하고 마치 그 구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한번 글을 한번 쓰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순자 씨를 좀 찾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수소문을 했더니, 조순자 씨가 누구냐면은 이분이 그 홍대 동양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아까 그 그림을 판 화랑 대표와 친구더라고요. 근데 소정이 돌아가신 그 다음 해에 그 작품을 가져다가 그 작품을 사인을 자르고 변관식의 작품으로 개간미술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이 우리나라 유명한 콜렉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제가 그 콜렉터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콜렉터와 이용준 교수, 이태호 교수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아무튼 그 콜렉터 집에 다니면서 그 작품을 봤고 그 작품을 이렇게 소정 변관식의 대표작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이 조순자 입선작이라는 건 모르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조순자 씨가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아시죠? 철학과 그 김영석 교수 아직도 살아계시죠? 그분 동생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김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대표랑 그 김포에 같이 찾아갔어요. 조순자 씨는 그 당시에 미국에 살더라고요. 아예 가서 거기서 뭐 음악을 또 했더라고요. 미술을 하다가 또 음악도 해가지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뭐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대요. 자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순자 씨와 연애를 할 때였는데 조순자 씨 아버지가 어디 뭐 전라도 쪽에 뭐 학교 교장이었던가 그렇다. 근데 이제 그 소정 선생이 그 집에 묵으면서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묵기 어려우니까 이 조순자 씨를 가르친 거예요. 조순자 씨가 그림을 하니까 그림을 가르치면서 이제 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건데 조순자 씨가 국전을 출품하려고 작품을 그리는데 자기 선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술 먹고 며칠 동안 안 들어오니까. 응? 한번 나가면은 그냥 맨날 며칠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조순자 씨가 누굴 찾아갔냐면은 운보 김기창을 찾아갔어요. 운보 김기창을 찾아가가지고 운보 김기창 스타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국전에 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그 자기 선생의 그 화풍을 내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국전 심사위원장 가면은 그림들이 비슷하고요. 누구 제자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들이 하도를 많이 떠주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 자기가 그리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림들이. 그래가지고 이 조순자 씨가 운보 김기창 화풍으로 국전에 내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정 선생이 술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운보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소순자 씨가.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리고 그 벙어리가 뭘 한다고 하면서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시 그려 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하도를 떠줬다 그죠. 하도. 밑그림이죠. 밑그림. 옛날에는 그 선생들이 하도를 많이 떠줍니다. 그래서 소정 선생이 옆에 앉아가지고 하도를 떠줘가지고 그 하도 위에 자기가 그리고 소정 선생은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나무 그리는 법, 쪽을 이렇게 돌 그리는 걸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 이렇게 그려줬대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자기가 그려가지고 국전에 냈는데 그것이 입선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그리고 국전 작품들이 어디 그 다방에인가 그게 전시가 돼 있었다고요. 그 작품을 안 찾아가가지고 그게 어디 공공작품이라 해가지고 어디 전시돼 있다가 나중에 조순자 씨가 찾아갔는데 그거를 소정 선생이 76년도에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77년도에 그 그림을 사인을 자르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인을 자르니까 도장까지 같이 잘리잖아요. 그 당시 사모님한테 받아다가 이제 팔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북한랑 대표가 그 작품을 가지고 소정 선생님 사모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소정 선생님 사모님이 그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순자를 시켰어요. 두 번째 가가지고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을 77년도 개간미술에 소개를 한 거예요. 소정 변관식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작품이 우리나라 유명한 콜렉터의 소장품으로 소장이 됐고 우리나라 유명한 미술사가들이 그 작품을 소정 변관식의 대표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관식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온다. 이게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변관식이 그린 부분은 체본 떠준 거고 그 다음에 물결 이 물이 이제 속도가 있게 해야 되니까 물결을 못 그려요. 물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인 요거를 소정이 하고요. 나머지는 조순자가 그린 겁니다. 그림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이유는 여성인 조순자가 그렸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이름을 써서 국전에 출품시켰다는 이야기이다. 변관식은 당시 국전의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들던 때였다. 친한 친구의 딸이 남에게 그림을 배워서 국전 출품을 준비하는 모습에 흥분한 것은 당연지사. 단숨에 우연히 그린 작품이
수작으로 탄생한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 다 그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죠. 그 와중에도 여성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던지 외금감 옥류천도에는 변관식 특유의 까칠한 맛이 적고 먹이의 농담도 차분한 편이다. 그래서 더 명품이 된 것 같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1999년도 6월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홍준 교수와 이태호 교수의 비평적 관점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명품의 조건이라는 것이 잘 그린 그림을 명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성이 있는 그림보다도 유홍준 교수의 관점과 아주 유사하죠. 유홍준 교수가 조금 성질을 죽이고 좀 부드럽게 그리면 좋은 작품이 되는데 왜 그런 작품이 없는가 했더니 바로 이 작품이 그 작품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이분도 변관식 특유의 까칠한 맛이 적고 먹이의 농담도 차분한 편이다. 근데 그래서 더 명품이 된 것 같다. 이 얘기는 작가의 개성보다도 조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태우 교수의 비평적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유작이라든지 대가들의 그리는 보고 그림 같은 것들도 명품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태호 교수는 다른 책 조선미술사 기행 같은 해에 쓴 책인데요. 이 작품은 웅장한 옥류동의 감동을 장쾌하게 담아낸 그림으로 변관식 최전성기의 분방한 구도와 힘찬 수목 표현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현장의 맛을 살리면서도 정선에 못지않은 과장과 변형으로 개성미와 현대적 회화미를 창출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